스튜디오의 내부는 단순한 소란이 아니었다. 공기 자체가 칼날이 되어 진동했다. 아, 차도역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압축된 고주파의 파열음, 마치 전구가 터지는 소리를 수천 배로 증폭해 스피커에 꽂아 넣은 듯한 비명이었다. 펑! 스튜디오를 둘러싼 두꺼운 밤은 유리창이 거미줄 같은 균열을 그리기 시작한다. 실내의 모든 사물이 차도역의 목소리 주파수와 공명하며 비명을 지른다. 방진우는 혼란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파괴적인 교양량의 중심에서 냉철하게 지휘봉을 잡은 지휘자처럼 눈을 가늘게 떴다. 들려? 들리지? 이 소리, 이게 바로 마에스트로가 준 선물이야. 니놈의 그 따분한 이성, 누렇게 뜬 뇌수가 녹아내리는 소리가 안 들려? 죽어. 다 죽었나? 세상의 모든 진로기야 무너져라. 자도역에 붉게 충혈된 눈동자가 희번득거린다. 그는 콘솔을 마구 짓밟으며 손에 들린 무선 마이크를 스피커 근처에 들이댄다. 미약한 상으로 인한 철갑 같은 삐익 소리가 공간을 찢어발긴다. 진호는 그 소리가 고막을 때리는 순간 뇌의 청각 피질이 보내오는 신호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주파수 4 2kHz 불쾌감 유발 영역 영영률 70% 도달. 유리 강도 한계치 초과. 3, 2 드디어 스튜디오 정면의 유리벽이 산산조각이 나 흩날린다. 날카로운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지지만 진호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차도역을 응시한다. 그의 목소리는 파열음 속에서도 유일하게 고요한 바다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차도역, 너의 호흡이 불규칙하다. 분당 145회. 네가 지금 써안내는 소리는 힘이 아니라 공포의 비명이다. 뭐라고? 공포. 이걸 보고 공포하니? 난 신이야. 나는 소리로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어. 차도역이 다시금 폭발적인 고함을 지르려 한다. 그의 성대 근육이 수축하고 폐에서 공기를 밀어올리는 소리가 진우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려왔다. 진우는 주머니 속에 있던 소형 주파수 발생기를 꺼낸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외과 의사가 메스를 쥔 듯 덜림이 없었다. 타겟의 뇌파, 감마파 영역 급증. 청각신경과 전정신경의 연결 고리를 찾았다. 네가 소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소리가 너를 지배하고 있구나. 아, 그렇다면 네 귀에는 침묵이라는 이름의 독을 주마. 진우가 발생기에 다이얼을 돌린다. 하지만 그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차도역의 비명 소리와 정확히 반대해 위상의 주파수를 자신의 입으로 아주 낮게 흉내냈다. 그것은 인간의 청각 영역 바깥에 있는 그러나 뇌를 직접 흔드는 저주의 주문과도 같았다. 청각 마취, 반전, zero, 어초 간격으로 오프셋 적용, 시작한다. 예이. 하는 거친 소리가 진우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 소리는 공기를 타고 차도역의 고막에 닿자마자 도역이 내뱉은 고주파와 상쇄되었다. 차도역의 비명은 중간에서 끊겼다. 아, 어? 내 목소리 왜 안 들려? 차도역은 멍하니 자신의 입을 가리켰다. 그의 입은 움직이고 있었으나 그의 뇌는 더 이상 소리를 처리할 수 없었다. 진우가 쏘아낸 여비산 주파수가 도역의 전정신경을 마비시키고 청각 중추를 과부하시킨 것이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어지러움과 극도의 공황 상태가 그를 덮쳤다. 뇌의 평형 감각을 무력화시켰다. 지금 네게 들리는 것은 내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는 소리뿐일 거다. 멈춰. 제발. 머리가 찢어져. 네 심장 소리가 왜 이렇게 커? 차도역은 귀를 틀어막고 바닥을 구른다. 소리의 지휘자였던 그가 이제는 소리의 노예가 되어 비명을 지른다. 진우는 쓰러져.
몸을 떠는 도역을 한번 차갑게 내려다보았다가 즉시 콘솔 쪽으로 향했다. 시간이 없다. 저 녀석의 비명 소리가 밖까지 새어나갔을 테다. 진우는 부서진 콘솔 밑보글에서 외장 하드디스크 하나를 찾아냈다. 붉은 나우 1위가 깜빡이는 그 작은 상자 안에 사이런트 오케스트라의 인원 명단과 자금흐름, 그리고 서울역 텔레파시 사건의 설계도가 담겨 있었다. 그것이 수많은 목숨을 구할 유일한 열쇠였다. 학도 안 건너 인수 완료. 그가 하드디스크를 주머니에 넣으려는 찰나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진우의 동작이 멈칫했다. 일반인이라면 바람 소리나 엘리베이터 소리로 착각할 수 있는 미세한 진도. 하지만 진우에게 그것은 죽음의 고나발 소리였다. 3인조. 근영 천수라. 발걸음 간격 일적. 소리 없음. 살기가 느껴진다. 마이런트 오케스트라에 청소부들이 도착한 것이다. 그들은 정답을 무기로 쓰는 자들보다 더 잔혹하게 소리 없이 증거와 목격물을 저소하는 전문가들이다. 진호는 신속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출구는 막혔다. 창문은 깨져 있지만 일형층이다. 옥도로는 못 나간다. 소비 많은 환기구를 타야 하나? 아니, 저들이 모험 소음기를 장착했군. 다행히 내 초감과 청각은 그들의 움직임보다 빠르다. 찰칵, 스튜디오의 입구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미세한 금속 마찰음. 진우는 차도역에 쓰러져 있는 콘솔 뒤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심장 박동을 낮췄다. 완벽한 침묵. 배구역 확인. 유리 파열 감지. 대상물 상태 확인. 문이 열리고 세면이 검은 전신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온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를 장착한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바닥에 널브러진 차도역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목표물 생존해 있는데. 그러나 폐기해야 할 대상입니까? 침묵시켜라. 그리고 진동을 수거. 녹음 테이프와 하드디스크 전원을 찾아. 진우는 콘솔 그늘 속에서 숨을 죽였다. 그들의 발소리가 바닥의 유리 파편을 밟고 있었다. 쨍그랑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서 교신되는 무전기의 잡음, 그리고 안전장치를 푸는 소리가 진우의 귀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3시 방향 4미터. 12시 방향 즉 5미터. 안할수의 손가락을 거는 소리. 기회는 딱 한 번이다. 진우는 주머니 속에 작은 레이저 포인터와 유리 파편 하나를 들었다. 그는 그것을 이용해 반대편 벽에 스프링클러 감지기를 조준했다. 소리로 쓰러뜨린 것은 인간이지만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것은 기계 같은 살해자들이다. 그렇다면 환경을 이용해야 한다. 보막을 자극하는 8kHz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니, 간단히 물리 법칙을 쓰지. 진우는 입에 힘을 줘 아주 짧고 날카로운 휘파람을 불었다. 그 소리는 스프링클러 감지기의 적외선 센서를 간섭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그 틈을 이용해 유리 파편을 벽 쪽으로 튕겨보냈다. 바팅, 소리가 전단적이 꽂혔다. 거긴 누구냐? 3명의 시선이 동시에 소리가 난 곳으로 쏠렸다. 진우는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엎드린 채로 천장에 매달린 앰프의 케이블을 걷어찼다. 무거운 앰프가 휘청이며 청소부 이의 어깨를 강타했다. 순식간에 전열이 무너졌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이 즉시 총구를 돌렸다. 소음기를 달았지만 여전히 둔탁한 파열음이 스튜디오를 울렸다. 총알은 진우가 있던 자리를 뚫고 지나갔다. 알소리 하나, 둘. 뒤쪽 비상구로 빠진다. 진우는 파편이 흩날리는 바닥을 구르며 뒤편 환기구 덮개로 돌진했다. 그가 몸을 숨기고 덮개를 닫는 동시에 총알이 그가 있던 자리에 바닥을 쓸고 지나갔다. 덮개 너머로 청소부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표물 놓친
한기구 쪽으로 이동. 서두르라. 아에스트로가 실망하길 원치 않을 테니. 아, 좁고 어두운 환기구 안. 진우는 앞을 보며 뛰기 시작했다. 그의 호흡 소리는 정갈했고 발소리는 그림자처럼 가벼웠다. 손에 쥔 하드디스크의 온기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듯했다. 어둠 속에서 진우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너희의 소리가, 너희의 주파수가 내 귀에 들어오는 한 나는 너희의 뒤를 계속 쫓아가겠다. 엄마의 대따를 치르게 해주마. 진우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디어 스튜디오에서는 다시금 청소부들의 무거운 군화 소리가 울려 퍼지며 파괴된 공간의 침묵을 짓밟았다. 소방차의 사이렌도 경찰의 무전음도 닿지 않는 서울 외곽의 폐건물. 콘크리트 벽에는 곰팡이라 피어있고 습기가 눅눅하게 코끝을 찌른다. 진우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빗소리조차 차단하듯 두꺼운 커튼을 친다. 어둠 속에서 모니터의 푸른 불빛만이 그의 얼굴을 비춘다. 서아리는 문을 쾅 닫으며 헐떡인다. 놈들이 뒤를 따라오지 않겠지? 차도역 그 미친놈이 소리를 지르는 통에 반경 5km는 유리창이 다 날아갔다고. 매지가 놓치면 이번엔 진짜 끝이야. 진우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는다. 오히려 평온하다. 마치 세상의 소음이 그를 위해 멈춘 듯한 기시감이 들 정도로 차분한 동작으로 그는 노트북을 연결한다. 하드디스크를 슬롯에 밀어넣는 소리. 딱 하나의 소리만이 공간을 채운다. 진정해. 옵스분단 24회. 목소리에 떨림 주기요. 3초. 네가 그렇게 공포를 뱉어내면 놈들의 청각 센서가 널 찾아낼 확률은 87% 상승해. 진우의 목소리는 젖은 모래를 밟는 듯한 무게감으로 아린의 흥분을 강제로 끌어내린다. 모니터 화면에 복잡한 바형이 그려지기 시작한다. 도력의 관계 어린 노래와 폭발음, 유리가 깨지는 파열음. 그 잡다한 데이터의 바닷속에서 진우의 눈동자는 기계처럼 움직인다. 그러니까 대답이야 좀 해봐.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차도역이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던 게 그냥 관인의 시각 기록 다유일사니 난 믿기지 않아. 보통 사람의 귀에는 잡음으로 들려. 하지만 데이터의 밀도가 달라. 이건 단순한 녹음 파일이 아니야. 4분 32초 구간, 배경에 깔린 지하철 통과 소음. 디젤 엔진의 우문거림? 그 속에 미세한 간섭 패턴이 있어. 진우는 키보드를 두드린다. 빠르지 않다. 하지만 오타는 없다. 그가 특정 주파수 대역을 필터링하자 화면을 채우던 거친 파형이 수평선에 가까운 직선으로 변한다. 그리고 그 직선 아래 아주 미세하게 숨 쉬듯 일렁이는 이중 파형이 나타난다. 저게 뭐야? 마치 시가동 그래프 같은데? 심박동이 아니야. 주파수 견저. 2033년 NIS가 사용했던 침묵의 코드 베리에이션 C7과 유사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암호화 기법이지. 10년 전의 데이터에 미래의 잠금 장치가 걸려 있다니. 진우의 눈동자가 확대된다. 된 뒤로 식은땀 한 방울이 흐르지만 그는 손을 닦을 새도 없이 키보드 위로 손을 가져간다. 눈앞의 파염은 그가 과거에 실패했던 그날의 악몽과 정확히 일치한다. 누가 이 코드를 남겼지? 2033년? 무슨 소리야? 지금은 2023년이야. 강진호, 너 제정신이야? 아니면 너도 미쳐버린 거야? 내가 미쳤는지는 나중에 판단해. 지금은 복구화가 필요해. 이 코드는 내 목소리 톤 혹은 특정 레조넌스에 반응해서 열릴 거야. 실험용 마이크 내줘. 아리는 멍하니 진우를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연결용 마이크를 건넨다. 진우는 그것을 귀에 꽂지 않고 바로 모니터 옆에 스피커 입력 단자에 연결한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그리고 아주 낮게, 명료하게 마치 기도를 올리듯 하는 음절을 내뱉는다. 흐리, 쾅스. 너의 바스톤 목소리가 공간을 진동시킨다. 스피커에서 올린 톤이 하드디스크의 데이터와 공명한다.
달라의 정적 후 화면의 이중 파형이 꿈틀거리며 텍스트로 변환되기 시작한다. 아니, 소리로 변환된다. 아, 잡음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걸어 나온다. 야, 계산대로 왔군. 강진우, 3일, 14시간, 22분 지각. 너의 변칙적인 행동은 예상 범주 내야. 아린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목소리의 주인은 알 수 없지만 그 내용은 명백히 진우를 지목하고 있다. 아, 진우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한다. 전신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잔일.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테러가 아니다. 누군가 그를 위해 이 순간을 위해 빈틈없이 무대를 세트해둔 것이다. 이게 뭐야? 누구야? 왜 내 이름을 알아? 조용히 해. 진우는 손을 들어 아린의 입을 막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며 시선을 고정한다. 기계적인 목소리는 이어진다. 잡음은 세상의 기본이다. 하지만 침묵은 설계된다. 10년의 침묵이 깨진다. 네가 지니고 있는 기억은 너의 것이 아니라 네가 겪어야 할 미래의 잔상일 뿐이야. 하지만 원한다면 서울역 방송국을 봐라. 그곳에서 첫 번째 악보가 시작될 것이다. 방송국, 서울역. 그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진우의 뇌리에 과거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다. 서울역 광장의 텔레파시 살인 사건. 모든 재앙의 시작점. 녹음은 거기서 끊기고 다시 지저귀는 백색 잡음만이 스피커를 찢어놓는다. 서울역 방송국? 거긴 폐쇄된 지 오래야. 도대체 누가 네게 이런 짓을 한 거지? 10년의 침묵이니 뭐니 무슨 뜻이야? 진우는 의자에 몸을 기댄다. 그의 얼굴에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책상 표면을 톡톡 두드리고 있다. 아주 리듬감 있게 연할 때 나오는 그의 버릇이다. 그는 자신이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되었음을 직감한다. 누군가 시계 타반의 인형처럼 그의 움직임을 짜고 있다. 설계자인가? 지그씨, 말해봐요. 너 그 소리, 그 코드를 알고 있었던 거야? 미래에서 온 것처럼 행동하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정말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린을 본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검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보는 말하지 않는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다. 그는 아린의 심박수가 다시 빨라지는 소리를 듣는다. 의심과 두려움이 섞일 리듬. 아린, 너는 믿음이 필요해. 나는 팩트가 필요해. 이건 메시지야. 나를 감시하고 있는 누군가가 남긴 초대장. 그리고 말이야, 서울역 방송국. 서울역 방송국이 어때서? 거긴 도시의 소음이 가장 시끄러운 곳이자 동시에 가장 완벽한 침묵이 만들어지는 지점이야. 음향 쪽으로 왜곡이 없는 그곳. 누군가 오케스트라를 준비하고 있어. 우리가 악보 없이 무대에 설 때 우리는 그저 소음일 뿐이지.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하드디스크를 오버품에 넣는다. 그의 등 뒤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잡음의 설계자가 남긴 미끼에 걸린 것인가? 아니면 함정을 파헤칠 기회를 잡은 것인가? 그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는 소리의 미로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뒤따르는 아린의 발소리가 그의 귀에 닿는다. 가자. 네가 만약 총을 들 거라면 재장전해둬. 우리가 들을 건 소리가 아니야. 저상일 테니까. 진우의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흩어진다. 밖에서는 비가 쏟아진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씻어내고 다시 쓰기 위해 무거운 붓을 내리꽂는 듯한 빗소리. 침묵의 대가는 이제 막 계산되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흐는 소리가 비수처럼 찌른다. 도심의 소음이 차단된 고서점, 사이런스에아는 과묵하기 그지없다. 먼지 하나가 책장 사이를 떠다니는 소리조차 들릴 듯한 정적 속에서 서아리는 불안한 듯 발끝을 부딪히며 강진우를 쳐다본다. 하지만 강진우의 시선은 문득 고서점 구석, 낡은 탁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한 여성에게 고정되어 있다. 여기가
정말 그 좌표가 가리킨 곳이야?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 폐가 같은데. 혹시 함정 아냐? 차도역의 놈들이 다시 덤벼들 수도 있다고? 아, 적의 기척은 없다. 주변 50m. 내 생체 반응 레이더상. 우리 3번. 호흡을 가라앉혀. 이 심박수가 분당 110회로 오르고 있어. 그 불규칙한 리듬이 내 청각을 방해해. 진우는 살인의 말을 무시한 채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간다. 그의 발소리는 느리고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며 마치 메트로놈처럼 공기줌을 파고든다. 책에 시선을 고정한 채 움직이지 않는 여성. 그녀의 귀에는 은은한 살구빛을 띤 소형 보청기가 달려있다. 하지만 진우는 그녀에게서 들려오는 소리에 소름을 느낀다. 그것은 호흡 소리도 심장 박동 소리도 아니다. 마치 시간의 틈새에서 새어나오는 듯한 기묘한 위산이소. 이 소리는 불가능해. 미래에서 들었던 그 주파수와 완전히 일치해. 마치 두 개의 시간층이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공명소리. 너 역시 나와 같은 곳에서 온 건가? 진우가 여성의 맞은편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 서아린이 황급히 그 뒤에 선다. 여성은 책장을 넘기는 손을 멈추지 않는다. 앉으려 닿는 많은 소리가 적막한 공간을 울린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왼손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가볍게 톡톡 두드린다. 야, 뭐 하는 거야? 우리가 급한데 챙겨보고 있어. 잠깐, 저 사람 뒤에 보청기 달렸어. 우리 말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는데. 진우는 아린을 제지하는 손짓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자신의 오른손 검지를 올린다. 그리고 정교한 손끝의 힘을 조절해 나무 표면을 두드린다. 퉁, 퉁, 엔. 그 소리는 단순한 타음이 아니라 일정한 주파수 대역을 가진 신호다. 어성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든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지만 그 안에는 진우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관계와 슬픔이 공존해 있다. 그녀는 책을 덮으며 이번에는 책덮개로 테이블을 쳐서 응답한다. 딱, 넌 누구냐? 여성은 보청기를 낀 채 입을 열지 않는다. 대신 그녀는 긴 손가락으로 책장의 테두리를 튕기며 리듬을 만들어낸다. 짧고 날카롭고 그리고 길게 떨어지는 소리. 그것은 마치 악보의 띄어쓰기 같았다. 서아리는 두 사람의 오묘한 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한다. 하지만 진우의 뇌에서는 그 타음이 곧바로 언어로 번역된다. 아는 관리자다. 네가 무너뜨릴 수 없는 침묵을 지키는 자. 진우 씨, 도대체 뭔 소리야? 손가락질 놀이냐? 저 여자가 벙어리인가? 아니면 우리 비웃는 거야? 아인, 조용히 해. 지금은 소리가 아닌 진동의 대화다.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 와, 진우는 다시 테이블을 두드린다. 메시지는 네가 보낸 거냐? 10년의 침묵이 깨진다. 그건 네가 나를 부르는 신호였지. 여성은 잠시 눈을 감고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한숨을 내쉬었다가 다시 손가락 움직임을 시작한다. 이번에는 훨씬 더 빠르고 복잡한 리듬이다. 톡톡탁, 탁탁톡톡, 마치 기다란 문장을 말하듯이. 진호의 미간이 찌푸려진다. 애석다는 의미가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네 귀에서 소음이 들리지 않느냐? 그 소리가 바로 시간이 너를 거부한다는 신호다. 네가 과거를 바꿀수록 네 몸은 미래의 파편에 의해 갉아먹힐 거다. 시간이 나를 거부해? 진우가 무심코 입 밖으로 주멀거린 순간 여성의 손가락이 멈춘다. 그녀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보청기를 통해 증폭된 인공적인 목소리가 정막을 깬다.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녀의 시선이 진우의 귀를 향해 꽂힌다. 진우는 순간 현기증을 느낀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 대음으로 변질되는 듯한 어지러움. 그의 오른쪽 귀 속에서부터 비명 같은 철그럭거리는 소리.
마치 오래될 라디오가 주파수를 맞추지 못할 때 내는 지직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진우 씨, 왜 그래? 얼굴이 잘못해. 어디 아픈 거야? 어, 이건 마치 유리가 내 안에서 깨지는 소리야. 왈, 5kHz? 아니, 주파수가 계속 변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그것이 대가입니다. 당신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이미 세계는 금이 갔어요. 당신의 심장이 뛸 때마다 당신의 존재가 만들어내는 왜곡된 파동이 당신의 신경을 갉아먹고 있죠. 여성은 천천히 일어나 진우와 눈높이를 맞춘다. 아,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진우의 모습은 흔들리고 있다. 그녀는 다시 테이블을 톡 두드린다. 단 한 음절의 강한 타음. 이명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는 한 영원히 멈추지 않을 시계의 초침 소리일 테니까요. 당신이 사건을 해결하려 할수록 그 소음은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넌 내게 말하지 않고 테이블을 두드렸군. 목소리를 쓰는 것조차 너에게는 소음이었어. 그리고 넌 나를 시험한 거냐? 시험이라기보다는 확인이었죠. 당신이 그 소음에 압도당해 미쳐버리지 않고 그 침묵의 가격을 치를 자격이 있는지. 다행히 아직은 멀쩡하네요. 어섬은 책을 집어든다. 책 표지에는 아무런 글씨도 쓰여있지 않다. 그녀는 책을 진우의 앞에 밀어놓는다. 이거 뭐야? 공책 같기도 하고 흰 표지에 아무것도 없잖아. 다이스트로의 첫 번째 악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언나의 신목으로 시작했죠. 이 책을 펴서 손가락으로 짚어보세요. 당신의 그 귀라면 글자가 아닌 잉크의 굵기로 적힌 진실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여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점의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는 먼지가 춤추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책을 집어든다. 귓가에는 지직거리는 이명이 여전히 맴돌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 그의 새로운 운명과도 같은 소리였다. 침묵의 대가... 라... 들리나? 어린아, 이 세상의 가장 시끄러운 소리가 내 안에서 나고 있어. 당신이 들리는 대로 믿을게. 그리고 내가 당신의 귀가 되어줄게. 그 미친 소음이 당신을 잠식하기 전까지 우리 같이 해치워버리자. 진우는 책장을 넘긴다. 글자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손끝에 닿는 종이의 울림만이 거대한 악보의 첫 소절처럼 내리에 울려 퍼진다. 서울역 지하 3층 폐쇄된 관제실로 이어지는 어두운 통로. 공기는 정체되어 있었고 오래된 배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정막을 깰 뿐이다. 하지만 강진우의 귀에는 이곳이 결코 정적이지 않았다. 수천 가지의 저주파가 대지를 타고 울려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서점에서의 만남 이후 헬기의 부작용은 가속화되었다. 그의 좌측 귀에서는 끊임없이 미세한 비명 같은 인명이 울리고 있었다. 진우는 벽에 손을 짚으며 중심을 잡는다. 땀방울이 턱선을 타고 흘러내린다. 의의 청각이 과부하가 걸린 상태다. 멀리서 들려오는 지상의 열차 소리, 환기 시스템의 회전음, 그리고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는 소리가 하나로 몸개져 머릿속을 찢는 듯했다. 진우 씨, 괜찮아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데 계속하려면 위험해. 다물어. 호흡 소리가 커? 감시 센서가 네 가쁜 숨소리를 잡을 수도 있어.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귀를 강하게 눌렀다. 도막 뒤에서 웅웅거리는 소음을 잠시라도 잠재우려는 몸부림이었다. 그는 고서점의 여인이 경고했던 날을 떠올린다. 시간을 바꿀수록 신체적 부담이 가중된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이곳 서울역 지하 관제실이 사일런트 오케스트라의 첫 번째 악보가 연주될 무대였기 때문이다. 보안 카메라 회전 주기가 15초 간격이야.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빨리 움직여야 해. 아린의 침착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진우의 시야는 몇 번씩 흐려졌다.
난 눈을 의지하기보다는 귀를 의지해야 했다. 시각은 거짓말을 하지만 소리는 진실을 담고 있었으니까.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복도의 공간 음향을 그려내기 시작했다. 전압 220V 흐름, 오른쪽 벽면 송전선에서 60Hm이 들려와 밤지기 렌즈 모터 소음이 3시 반향. 어디가 돕너야? 저쪽은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시설 도면에도 없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게 다야. 저쪽 벽 너머로 공조 시스템에 대기 터빈이 돌아가고 있어. 소리의 반사각이 비정상적이야. 가짜 벽이겠지. 에이, 진우는 아린의 손을 이끌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보이지 않는 위협 앞에서 그의 발걸음은 의외로 확실했다. 그의 초감각 청각이 벽 속을 통과해 흐르는 전기의 흐름을 기계의 우멀거림을 3차원 지도로 재구성하고 있었다. 아, 정말이네. 벽이 옮겨지잖아. 대체 어떻게 알아낸 거야? 벽의 틈새로 새어나오는 바람 소리가 습도 차이로 인해 미세하게 다르거든. 그리고 오토가 돌아갈 때 내는 베어링 마찰은 들려? 에이, 비밀 통로를 통과한 두 사람은 드디어 중앙관제실 앞에 도착했다. 묵직한 강철문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 하지만 진우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예상과 달랐기 때문이다. 이거 안 돼. 왜요? 문을 열 수 없는 거예요? 귀가 먹나봐. 소음이 섞여. 전기 신호와 내 머릿속 소리가 구별이 안 돼. 에이, 귀의 통증이 크게 달했다. 외기의 대가로 찾아온 이명이 마치 쇠를 긁는 듯한 소음으로 변해 주변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진우는 땀에 젖은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이대로라면 방송국 시스템에 침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감각이 마비된 상태에서 정교한 해킹을 한다는 건 낭패를 자초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진우 씨, 정신 차려요. 지금 포기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 놈들이 이걸로 뭘 하려는지 생각해봐. 아이, 알아. 조용히 해줘. 제발 소리 좀 줄여. 진우는 이를 악물고 문 앞에 보안 패널에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제대로 초점을 잡지 못했다. 그는 시각이 아닌 청각의 모든 것을 의지해 패널의 회로 소음을 읽으려 했다. 키리키리. 패드를 누르는 디지털 신호음 대신 그는 내부의 릴레이 스위치가 꺼지고 켜지는 미세한 딸깍 소리에 집중했다. 첫 번째 자리 5 주파수 확인. 두 번째 자리 2 소리가 틀려. 손가락이 멈칫했다. 뒤의 통증으로 인해 소리의 간격을 오인하고 있었다. 진우는 깊은 심호흡을 시도했다. 폐부에 공기를 채우고 혈관을 타고 흐르는 혈액의 소리, 그리고 내면의 광기를 억누르며 혼란스러운 파동을 하나씩 걷어냈다. 다시 일다림 시작. 배경 잡음 제거. 희명 무시. 릴레이 스위치 소리만 들어. 무거운 강철문이 기계적인 소음을 내며 열렸다. 안쪽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대형 모니터들이 검은 화면을 내보내고 있었고 관제 램프 하나 켜져 있지 않았다. 마치 폐쇄된 지 오래된 공간처럼 보였다. 헤이, 전기가 끊긴 건가?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보안 장치도 작동하지 않고. 아리는 불안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진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정면을 응시했다. 시각적으로는 완벽한 지목이었다. 하지만 그의 귀에는 이곳이 오히려 시끄러웠다. 아니다. 함정이야. 뭐?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없잖아. 모니터가 꺼져 있지만 전원 공급 장치의 컨덴서 충전음이 들려. 기즈지 올리는 소리. 높은 전압이 흐르고 있어.
더 화면 뒤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지. 진우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꺼져있던 대형 모니터 하나가 번쩍 켜졌다. 화면에는 아무런 글자도 뜨지 않았지만 스피커에서 극도로 낮은 주파수의 음향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인간의 귀로는 거의 들리지 않는 진동이었지만 진우의 뇌수에는 날카로운 메스처럼 꽂혔다. 화면에 이게 뭐야? 진우는 즉시 아린의 입을 막고 바닥으로 몸을 던졌다. 움직이지 마. 놈들이 공명 주파수를 쏘고 있어. 지금 반응하면 내장이 터져. 완주실 전체가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소음 없는 살인 무기. 소리에 지뢰밭이었다. 진우는 귀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내며 꺼진 화면 너머의 마에스트로 혹은 그의 신복이 쏘아보낸 침묵의 도발을 가만히 받아들였다. 들리는군. 아주 선명하게. 내 놈들의 숨소리까지. 이 침묵을 깨부수는 건 나다. 와, 동준이 신호가 되었다. 진우는 자신의 이명을 이용해 상대의 주파수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소리의 싸움이, 침묵의 전쟁이 막을 올리는 순간이었다. 관제실의 공기가 일순간에 얼어붙는다. 어둠 속에서 기이하게 증폭되던 전기의 흐름 소리가 마치 거대한 짐승의 숨소리처럼 진우의 고막을 긁어댄다. 외규의 부작용인 이면이 단순한 소음이 아닌 뇌수를 끌어오르게 하는 고주파의 비명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진우는 귀를 막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떨리는 손으로 아린의 손목을 낚아챈다. 물러. 진우 씨, 도대체 왜 그래요? 진우 씨, 손이 너무 차가워. 진우의 발걸음이 비틀린다. 바닥의 패턴이 보이지 않는다. 시야보다 더 앞서서 위험을 경고하던 초감각 청각이 지금은 그를 괴롭히는 저주가 되어 돌아오고 있다. 필사적으로 이성의 끈을 잡으나 아린의 걱정 어린 목소리는 마치 유리 파편을 씹어 삼키는 듯한 날카로운 고통으로 다가온다. 숨 참아. 소리가 타겟이 된다. 이 공간 함정이야. 전원이 꺼진 게 아니라 소음을 먹고 있는 거야. 그때였다. 전장에 매달린 수십 개의 형광등이 동시에 점등된다. 하는 파열음과 함께 눈부신 백색 섬광이 어둠을 찢어발긴다. 눈이 적응하기도 전에 관제실 주만에 있던 대형 콘솔 의자가 천천히 뒤로 돌아간다. 그곳에는 어둠 속에 녹아든 듯한 하지만 압도적인 존재감을 지닌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채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맞이하듯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환영한다. 해부사님. 아니, 이제는 10년 전의 과거로 돌아온 구원자라고 불러야 하나? 남자의 목소리는 묘했다. 높고 낮음이 없이 일정한 진동을 이루며 듣는 이의 뇌파를 강제로 안정시키려 드는 잔혹한 감미로움이 설해 있었다. 그것은 오케스트라의 튜닝을 마친 후에 완벽한 정적과도 같았다. 아리는 반사적으로 권총을 뽑아 남자를 겨눴다. 신부를 밝히세요. 손을 보이고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움직이면 쏴버릴 거예요. 하지만 남자는 아린의 위협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마치 파리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듣는 듯한 지극히 사로잡이 되도록 속가을 튕겼다. 그러자 관제실 입구의 강철문이 쾅 하고 닫히며 잠금 장치가 걸리는 무거운 금소금이 울렸다. 소음은 금물이에요. 사할인 경위관. 당신의 그 급박한 심박수, 분당 110회를 넘나드는 빛이. 우리 마에스트로께서는 불협화음이라고 부르시죠. 침묵을 배우지 못한 악기는 연주할 자격이 없습니다. 뭐라고? 네가 나를 감시하고 있었어? 어떻게 내 이름을... 진호는 귀의 고통을 무시하며 남자를 직시했다. 남자의 심장 소리가 들린다. 덩 평범한 리듬이다. 하지만 그 진동의 미세한 간격, 싸로 1초의 딜레이. 그것은 마치 미래의 데이터를 처리하던 인공지능의 냉각 팬 소리와 닮아 있었다.
내 놈의 호흡 패턴. 사쪽기, 육저정지, 불가능해. 인간이 생존을 위해 유지할 수 없는 리듬이야. 넌 인간이 아니구나. 아니면 이미 죽은 자인가? 예리하시군요. 맞습니다. 저는 완전한 악보를 위해 제 소리를 다듬은 자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이곳에 언제 도착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에스트로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린다. 그 단어가 진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힌다. 하여키, 그것은 오직 자신만이 가진 시간의 특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남자의 말은 마에스트로가 단순히 미래를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진우가 회개하기 전 이미 10년 전에 이 시점에 개입해왔음을 암시한다. 마에스트로가 기다려? 그게 무슨 소리야? 애가 돌아온다는 걸 어떻게 알아? 시간에 인과율이 무너져서야 그게 가능해. 시간은 강물이 아니라 악보입니다. 연주자가 악보를 다시 쓸 수 있다면 청자인 우리가 미리 그 악보를 외우고 있을 수도 있죠. 당신이 생각하는 과거는 이미 우리에게 점령된 미래의 일부였습니다. 신무의 대가 그것을 치르러 오시길 바랐습니다.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턴테이블의 팔을 조작한다. 관제실의 거대한 스피커들이 실체화된 공포처럼 위압적으로 그들을 내려다본다. 남자는 바늘을 쏘 위에 올린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아닌 소리가 주도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것이 당신이 막으려 했던 서울역 광장 텔레파시 살인사건의 전주곡입니다. 대생하는 소음과 함께 스피커에서 음악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평범한 왈츠가 아니었다. 삼박자의 리듬마다 날카로운 전자음이 사람의 신경을 자극하는 소리를 무기로 제작된 잔혹한 연주였다. 덤덤덤, 젠, 덤덤덤, 젠. 주파수가 뇌를 찔러. 사이츠. 아니다. 240헤르츠대의 조함. 이명이 머리가 찢어져. 에이, 진우 씨 괜찮아요? 넌 멈춰. 저 소리 좀 꺼. 어린이 총을 발사하려 했지만 소리의 파동이 공기 자체를 울려 틀어놓은 탓인지 그녀의 손마저 미세하게 떨렸다. 진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뒷속에서 울리는 비명 소리가 밖에서 들려오는 왈츠와 공명하여 뇌의 울림통을 파괴하고 있었다. 그는 소리의 지향성을 분석하려 했지만 너무나 완벽하게 만들어진 살인의 선율이 그의 사고 회로를 차단했다. 들리나요? 저 소리가 세상을 무너뜨리는 소리예요. 나이가 그 고결한 초감각 청각은 지금 가장 끔찍한 고문 도구가 되었군요. 이것이 마에스트로의 자비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세상에 소음을 마지막으로 선물해드리죠. 왈츠는 점점 빨라졌다. 관제실의 모든 전자기기들이 미친 듯이 깜빡이며 소음을 가세했다. 진우의 시야가 하얗게 전멸한다. 이것은 함정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를 위해 준비된 처형 잔수였다. 자신의 기가 믿던 세계가 자신을 파괴하는 도구로 돌변한 기묘한 아이러니. 진우는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나는 침묵을 찾을 것이다. 반드시 이 지옥의 연주를 끊어내고 말 테니. 남자의 그림자가 스피커에서 쏟아져 나오는 소리의 파동 속에 섞여 일렁인다. 진우의 의식이 소음의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그의 귀에서 마치 세상이 깨지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다. 에피소드의 절정, 소리의 전쟁이 막을 올린다.